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 중국 갑조리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김지석 구단 최근에 페이스가 좋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번 2라운드 때 중국의 판일러 선수와 만났는데 판일러 선수에게는 이겨본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네. 뭔가 좀 페이스는 안 좋지만 이겨본 경험이 있는 선수에게 바둑을 두면서 뭔가 기세를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국에 앞서 중국 갑조리가 어떤 대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주최 주간은 중국 기원이고요. 참가팀은 총 16개 팀입니다. 대회 일정은 4월부터 12월 8개월간 총 15라운드로 진행이 되고요. 상위 8개 팀은 이제 우승을 다투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고 하위 8개 팀은 강등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네, 매 라운드 4경기로 진행이 되고요. 승리팀은 승점 3점, 2대2 동점이 되었을 시 주장전 승리팀이 2점, 패배팀이 1점을 획득합니다. 네, 제한 시간은 주장전 및 장보전이 2시간 25분,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지고요. 스피드는 30초, 1분 초읽기 10회가 주어집니다. 1라운드가 끝났기 때문에 순위표라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요. 일단 청두팀이 첫 판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에 올라갔습니다. 네, 승점 3점을 얻은 팀은 장수팀까지 4개의 팀이지만 청두팀이 전승 4승을 거두면서 지금 1위에 랭크가 되어 있고요. 반대로 하위권인데요. 사실 그 4대0을 이긴 팀이 저장팀. 지금 오늘 김석 구단 바둑 준비를 했는데 저장팀이 4대0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네, 저장팀 물론 스타트는 좋지 않았지만 지금 멤버를 보시면 김지석 구단, 탄샤오, 통멍청, 장타오 선수 면면이 괜찮기 때문에 절대 뭐 약한 팀은 아닙니다. 2라운드 오더입니다. 저장팀과 상하이팀의 대결인데요. 뭐 예상했던 대결이죠. 김석 구단과 판일러 7단이 주연이랑 만났습니다. 네, 김석 구단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뭔가 최근에 좀 안 좋았던 페이스를 지금 이 대국 승리를 거두면서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선수 비교입니다. 일단 뭐 김석 구단이 3승 1패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뭐 작년 중국리그 성적도 김석 구단이 우월하고요. 네, 그리고 김석 구단이 판일러 7단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한 번 진 것도 진짜 너무나도 좋았던 바도 맨 마지막에 좀 착각을 하면서 어이없는 역전패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좀 김석 구단 본인의 바둑을 오늘 둘 수 있다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석 구단과 판일러 7단의 대결, 뭐 객관적인 전력이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김석 구단이 우위로 점쳐지는데요. 네, 하지만 김석 구단이 지금 최근에 일정이 굉장히 빡빡한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 이제 이동을 해서 대국을 하고 있거든요. 네. 체력적인 문제나 뭔가 컨디션적인 문제만 없다면은 본인의 바둑 두면서 좋은 내용의 바둑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김지석 구단과 판일러 7단 굉장히 치열한 대결이 될 것 같은데요. 대국장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 25분, 1분 초기 5회가 주어집니다. 김지석 구단의 100번으로 시작이 됐고요. 주장전 판일러 선수가 상하이팀이 사실 에이스이긴 한데요. 작년에 중간에 주장직을 좀 뺏겼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에이칭 선수한테 주장전을 좀 다시 내줬었는데 다시 또 새해가 되니까 다시 또 판일러 선수로 주장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판일러 선수가 리에이칭 선수보다는 그래도 주장전에 좀 어울리는 선수이긴 한데 작년에 좀 부진하면서 그 자리를 잠시 빼앗겼었고요. 판일러 선수에 대한 중국 내 기대가 굉장히 컸었잖아요. 네. 이제 뭐 2판 1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판팅이 미위팅 그리고 판일러 네. 이런 식이었는데 뭐 두 선수, 그러니까 판팅이 선수와 미위팅 선수가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동안 사실 판일러 선수는 좀 잠잠했어요. 뭐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긴 했지만 그 두 선수에 비하면은 아쉬운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 양삼삼 판일러 선수에게는 글쎄 뭐 이런 식의 작전이 낫다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보여줬던 느낌의 바둑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김지석 구단과 판일러 7단의 기풍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판일러 7단이 약간 독특해요. 일단 좀 그렇죠. 많이 파고들고 수익이 굉장히 정확한데 앞서 언급하셨던 대로 김지석 구단이 그걸 좀 때려잡는다고 해야 될까요? 네. 좀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에 좀 익숙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은 판일러 7단이
약간 자신의 모양에서 흔드는 게 좀 불편하다고 느꼈는지 아예 파고들 곳이 없게 양3-3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뭐 김지석 구단의 초반이라고는 좀 보기 힘들 정도로 극도의 실리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지석 구단은 굉장히 두텁게 두는 걸 좀 선호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양3-3 선택을 했다. 오늘 뭔가 좀 준비된 게 있는 걸까요? 네, 1라운드 결과죠. 김지석 선수가 속해 있는 저장팀, 박정환 선수가 속해 있는 청두팀을 만나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사실 뭐 탄샤오 통몽청 약한 팀은 아니었는데요. 네, 상하이와 충칭. 근데 왕천싱 선수가 출전한 게 좀 눈에 띄네요. 네, 중국의 간판 여자 기사인데 작년에는 위재잉 선수만 있었잖아요. 근데 네네. 위재잉 선수가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승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나오긴 했지만 그동안은 출전을 뭐 못했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번에 왕천신 선수는 글쎄요, 상하이 팀이 선수가 뭐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데 네, 무슨 이유였는지 지금 좀 출전을 했고요. 네. 실제로 장시 팀으로 이적한 위징 선수는 출전을 안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왕천신 선수가 첫 출전한 여자 선수였을 텐데 네. 올 시즌에요. 좀 뜻밖의 오더였고요. 그리고 상하이 팀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영구 선수를 용병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네. 올해는 따로 출전을 용병 선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는 건가요? 어차피 뭐 우리 팀 전력으로는 누굴 데려와도 불러도 그러니까 더 올라가기도 어렵고 안 불러도 또 막상 또 강등은 안 당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력을 보면 강등을 당할 팀은 아니고 그렇다고 우승을 노릴 팀도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사람 뭐 박정환 구단이 온다면 그렇죠.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승권에 조금 약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뭐 강등 당할 만큼 약하진 않으니까 이해가 되긴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만 헛되이 쓰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수도 있어서 일단 한국 선수들이 중국 갑조리그 가서 받는 액수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판당 받는 액수가 물론 다들 계약 조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박정환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알려진 것만 해도 한 판 승리 시 10만 위안 한국 돈으로 한 1,700만 원 정도거든요. 그리고 신진석, 김지석 이런 선수들은 7만 위안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커제 구단 빼고는 이 한국의 용병 선수들만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 이제 타클래스 선수들이 사실 좀 한국의 이 용병 선수들을 시기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선수들의 이적이 좀 자유로워지면서 네. 뭐 확실치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중국 선수의 그러니까 연봉도 좀 올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 그런 용병이 좀 시기가 좀 덜해져야 네, 선수를 그렇죠. 받아들이는 것도 좀 편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선수들이 뭐 모든 선수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한국도 한국 바둑 리그가 있는데 중국 우리 선수를 용병으로 사용을 쓰질 않는데 그렇죠. 중국 리그는 한국 선수들 용병으로 쓰는데 뭐 돈까지 많이 준다. 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한국 바둑 리그 같은 경우는 뭐 시스템이 좀 구단제로 바뀌지 않는 이상에는 용병을 쓴다고 해도 안 올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네, 액수 자체가 네. 중국 선수 받기에는 좀 적은 금액이고 그러니까 판당 승리 시 이제 350만 원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네.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박정환 구단이 가서 한 판 이기면 1,700만 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좀 많이 네. 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사실 중국에서 한국 용병 쓰는 것 중에 또 큰 비용 중에 하나가 또 비행기나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용병을 쓰는 게 사실은
큰맘 먹고 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큰맘 먹고 쓴다는 것이 저도 예전에 이제 중국 을조 리그를 한 3년 정도 연속 이제 용병으로 뛴 적이 있었는데 네. 아 정말 첫 해에 그러니까 제가 잘했어요. 그때는 더 뭐 좀 잘 둘 때라서 제가 성적이 7판 둬서 이제 전승을 거뒀는데 근데 거짓말처럼 제가 전패를 했어도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들이 네. 너무 잘해서 전패를 했어도 팀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래갖고 원래는 뭐 보너스도 받기로 돼 있었고 굉장히 대우가 좋기로 돼 있었는데 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끝났는데 아 뭐 보너스는커녕 이제 용병을 괜히 썼다 아, 이런 그렇죠.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 써도 되는데 네. 썼다라는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인공지능 예측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두는 모양이죠. 이렇게 두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백이 괜찮다. 무엇인가요? 네, 그곳을 두고 흑이 이제 축을 하나 지키고 또 백이 변을 벌리고요. 우아하네요. 뭔가 바둑이 네. 굉장히 우아하게 판이 짜이는데 이렇게 되면 백이 한 60%로 승률이 시작보다 약간 오른 거죠. 뭐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이제 한큐 바둑에서 제공하는 이제 중국의 절의 참고 도구요. 처음 스타트 자체가 뭐 한 56% 정도로 시작하기 때문에 뭐 거의 큰 변화는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몇 수 더 두어진 거죠. 네. 김지석 구단이 그 길을 택했네요. 정말 오늘의 선택은 글쎄요. 김지석 구단이 김지석 구단 같진 않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양3-3에 이은 우상기 정석도 실리 쪽으로 일단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지석 구단한테 굉장히 많이 져봤는데요. 이런 느낌의 김지석 구단은 좀 생소하네요. 굉장히 견고하게 두텁게 판을 이끌다가 확 밀어붙이는 게 김지석 구단의 특기였는데요. 오늘은 약간 컨셉이 좀 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뭔가 이름을 지우고 나면 김지석 구단이 아니라 약간 신진서 구단이라든가 약간 이세돌 구단 느낌이 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식의 스타일의 바둑은 중국의 커제 구단이 또 백으로 가끔 두잖아요. 네네. 좀 실리를 중심으로 먼저 판을 짠 다음에 서서히 정리를 해가는 방식. 네. 그 다음에도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리를 중심으로 타계로 판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은 조금씩 상대 두터움을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할 것이냐. 근데 커제 구단은 조금씩 정리를 해서 마무리하는 스타일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에 좀 아예 좀 부서뜨린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 모양을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용하고요. 서로 하나씩 빵 따냄을 했는데 이 모양의 경우는 그래도 흙이 약간 두텁다는 그런 평이 더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변 쪽에 하나 벌리게 되면은 네, 그 정도로 벌려도 이 하나를 때려낸 것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굉장히 큰 집 모양을 좀 지을 수가 있게 됐죠. 들어가기가 좀 어렵죠. 우변은 뭐 어느 정도는 확정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이런 거 씌워서 공격당하기 시작하면은 이건 뭐 생존 여부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여기가 네.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상하이 팀 같은 경우에는 파닐러 선수가 올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한국 용병을 쓸지 안 쓸지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파닐러 선수가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좀 더 우리가 우승을 노릴 수 있겠다 싶으면은 또 큰맘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우상기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또 흙이 조금 두텁다라고 알고 있는 변화잖아요. 네. 옆에 있는 이제 인공지능 엘프고 같은 경우도 지금의 진행은 뭐 사실 기사들이 초반에 이제 퍼센테이지에 그렇게 뭐 막 민감하진 않지만 그래도 흙이 조금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좀 포서 인공지능을 좋아하는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위로 아까 저래가 보여줬던 위로 끊어서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끄는 것으로 이쪽을 끊어서 그럼 있게 한 다음에 끊어먹는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오늘 김지석 구단은 오늘 시리즈를 한번 더 보겠다라는 의지가 명확하거든요. 일단 백도날 일자로 차분하게 지켜뒀고요. 또 뭐 상변 쪽에서 조금 자리를 잡으면서 안정을 취하겠죠. 날일자로 세우면 행마들이 다들 부드럽긴 하네요. 네, 지금까지는 굉장히 유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백이 하변 쪽으로 오는 것이 좋아 보이는데요. 하변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좌기 쪽을 굳히면서 하변 쪽으로 이제 벌리는 것과 좌변 쪽으로 벌리는 것, 계속해서 모양을 좀 키워가겠다, 그런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흑이 하변을 뒀기 때문에 백은 이제 좌변 쪽, 뭐 이곳이나 한 칸 아래, 뭐 이런 정도로 모양을 키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파닐러 선수의 저렇게 미끄러진 수가 참 묘한 것이, 그러니까 백으로 하여금 이쪽 백은 이쪽으로 둬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칸을 벌리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거든요. 요만큼만 딱 벌리게요. 네. 정말 지금 솔직하게 좀 둔다고 해야 될까요? 의도 자체를 좀 감추지 않고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백이 하변으로 가기에는 좌변이 너무 좋은 자리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좌변을 선택했다 하면은 백이 여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흑이 둔 곳 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수가 있잖아요. 이 그렇죠. 정도까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백이 하변을 받기보다는 좌변 쪽으로 벌리는 것이 일감입니다. 김지덕 구단과 대국할 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좀 솔직한 느낌도 있거든요. 바둑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파닐러 칠단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쉽게 두고 있네요. 네. 두 기사 모두 좀 수읽기가 뛰어나기로 좀 소문난 기사들이잖아요. 언젠가 좀 불이 붙겠죠. 두 선수 스타일상 그냥 뭐 무난하게 뒷바둑으로 계속 갈 일은 없고요. 그러니까 파닐러 칠단이 좀 독특하다 느끼는 게 중국 기사들은 조금 쉽게 정리하는 기사들이 좀 더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파닐러 칠단은 좀 집요할 정도로 좀 파고드는 경향이 있어서 너무 치열해요. 뭔가 수를 선택을 할 때 진짜, 그러니까 치열하다기보다 지금 좀 전에 이야기하신 파고든다? 네, 그 네. 표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 파고든다라고 하면 좀 막연할 수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 상대 빈틈이 생기면 일단 좀 달려드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이 정도면 타협이 된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술 더 떠서 나가려는 네. 수를 많이 찾거든요. 이것까지 하나? 약간 뭐 그런 수들을 많이 두죠. 그래서 뭐 김지석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 같이 좀 수익에 강한 기사들과 만나면은 서로 파고들고 또 거기서 또 흔들고 싸우고 계속 거기서, 일반적이라면 여기서 싸움이 멈출 텐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의 커제 구단과는 가장 대칭점에 있는 느낌이 드는. 이거는 이제 시작일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시작해보자라는 의사 표시죠.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수예요. 노타임으로 뛸 수도 있어요. 네. 예상대로 파닐러 칠단도 뛰어나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곳을 이제 뛰어나갈 때 흑의 생각은 백이 여기를 막아도, 실전처럼 이 자리를 막아도 젖혀서 차단하면 이어도 이 모양 자체가 위로 하나 붙이는 게 낫겠죠. 여기로 붙일까요? 네. 이렇게. 이 모양 자체가 백이 차단만 했을 뿐이지
어떻게 보면 백도 차단되어 있고 흙이 주변에 돌이 많아서 흙이 오히려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만 되면 흙이 충분히 싸울 만합니다. 네, 백도 이 싸움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백은 우변쪽 모양 견제. 거기를 파고들어요. 서로 계속해서 일단 김지석 구단이 먼저 도발을 했고 지금은 파일럿 7단이 반대로 좀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는 필연의 진행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예상한 수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들의 중반 정석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모양은 대략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좀 그 느낌대로 되고 있거든요. 일단 집요한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파니러 7단도 한 장 버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 나가는 한 수고요. 앞으로의 몇 수는 좀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여길 나간 이후에 여기 젖히는 것, 흙도 끊어서 두는 거는 이거는 잡으면은 너무 배기 좋고 흙은 최소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변 잡는 자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거는 흙 쪽에서 절대 두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잡는다면은 백 모양도 너무 안 좋네요. 일단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버려도 이거는 흙이 할 걸 다 했죠. 이게 잡히긴 했지만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백은 잡고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좀 완벽한 사석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흙은 나가는 한 수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그쵸. 그렇게 있는 수밖에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싸움이긴 하지만 글쎄요 모양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백이 약간이나마 좀 무리하지 않나 무리한 전투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 모양인데요. 근데 뭐 아직 비슷하긴 합니다만 참고도 자체가 사람이 둘 것 같은 변화도는 아니네요. 전혀 나올 것 우리- 같지 않네요. 정말 쉽게 뒀네요. 정말 바둑에 둘 수 있는 거의 최고로 가장 쉬운 수법. 이게 지금 한큐 바둑에서 제공하는 중국의 절의 창고도인데 사람이면은 흙이 이렇게 쉽게 좌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단수 치는 거는 거의 상상이 안 되는 수고요. 네. 무조건 여길 둘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회도리를 하고 아까 그 진행이라면 그쵸. 그러면 이제 충분히 사람이 두고 싶은 이거라면은 이제 이으면 씌우고 이렇게 둬도 이거는 당연히 이제 흙 쪽에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창고도인데 이제 여기 씌울 때 이제 이 부분을 젖혀서 잡으면은 이건 또 흙 모양이 좀 망가지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인공지능은 이 모양이 되면은 흙의 모양이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쉽게 여기를 그냥 막고 이렇게 단수 치고 버리는 수를 보여줬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도 안 좋다면은 역시 치고 나간 수는 좀 안 좋다고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처리했는데도 여기를 단수치 아까 버린 거에 비해서 확률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는 흑이 100이 65%였으니까 한 20% 정도. 결국 움직인 수는 그렇게 좋은 수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역시 쉬어갑니다. 커질 것 같은 상황입니다. 딱히 100이 좋은 느낌은 아니죠? 일단 프로기사들이 이제 전투를 볼 때 모양을 먼저 보잖아요. 네네. 모양상 백이 흑은 경우에 따라서는 좌기를 뭐 좀 버리더라도 언제든지 뭐 사석 작전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백은 뭔가 한번 잘못 꼬이면 대책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식의 모양이거든요 지금. 김석 구단이 왜 이 선택을 했는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만약에 처음에 이 두 점을 버리는 선택이 백이 좀 기분 나쁘다 라고 했다면은 지금의 선택이 이해가 되지만 그 선택으로 백이 전혀 나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기분 좋아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일단 굳이 이유를 찾자면 혹시 밑으로 마늘먹 가는 걸 순간 깜빡했던 게 아닐까. 이수요. 그러니까 당연히 회도리가 된다고 생각을 했을 거, 회도리가 된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둘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회도리를 놓친 게, 그러니까 회도리라고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힘든 길에 자처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찾다면 착각 쪽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워낙 김지석 구단의 수익이 깊기 때문에 뭐 이 싸움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의 기준으로 좀 모양이 안 좋은 건 좀 내키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흑은 왠지 좀 보험이 있는 것 같고 백은 보험이 없이 흑은 좌기를 언제든지 버리면서 둘 수도 있습니다. 뭐 바둑이 바로 끝난다거나 확 무너진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것의 뒷맛이 좀 거슬리네요. 혹시 그래서 사실 프로기사들이 모양 나쁜 모양 잘 안 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양 나쁘면은 그게 뭔가 결국은 말을 하거든요. 그 뒷맛이 꼭 신경을 쓰이게 하죠. 모양상으로는 뭔가 백이 약간 무리인 것 같지만 그래도 실제 대국한다고 봤을 때는 서로 굉장히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 특유의 술기 능력이 확실히 지금 물론 두 선수 모두 술기가 강하긴 합니다만 네. 중앙 전투를 조금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수익기가 만약 되더라도 이거는 모양이 너무 내가 뭔가 못 보고 있는 게 있겠지 하면서 겁이 나서 못 들 것 같은데 김지석 구단은 내 수익기가 일단 정확하다. 그 이후에 이제 뭐 형세 판단까지는 몰라도 일단 이 백이 뭔가 걸릴 일은 없다. 그렇게 지금 보고 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미는 수를 바탕으로 그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미는 수가 있기 때문에 둘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잡더라도 외곽이 막히게 되면 안 좋잖아요. 네. 하지만 이 선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전략이고요. 만약에 잡을 수 있다지만 이렇게 이걸 안 두고 잡았다가는 이런 식으로 됐다가는 이제 바둑이 뭐 대책이 없죠. 중앙이 뭐 다 막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이거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아예 생각에도 없었을 겁니다. 여기서 흑은 치받는 결감인데요. 바로 끼어갑니다. 이거는 뭔가요 지금? 중앙으로 바로 나가는 게 싫다는 것 같기는 한데요. 흑의 선택이 일단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김지석 구단의 좀 과감한 선택
백으로 좀 크게 다칠 수 있지 않나라는 우려는 있었는데 그런 우려는 조금 이겨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밀어가죠 역시. 그러니까 파넬러 7단의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였기 때문에 좀 거스르고 있습니다. 하나 밀렸는데도 역시 그곳은 너무나도 두텁다고 보고 막아갔어요. 축이 되게 유리한 형태긴 하지만 끊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끊는 거는 너무 일단 이런 데가 선수가 되면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냥 이렇게 밀어가도 좀 곤란할까요? 그냥 다 막아버릴까요? 그렇게? 네, 이렇게 막아버리면 여기 잡기에는 잡으면 또 되는데요. 이 모양 하나만 밀면 되잖아요. 하나 밀고 이렇게 그냥 밀고 네, 이렇게 네. 호구 치면은 이 싸움 충분히, 자체는 네. 크게 할 만한 싸움. 네. 그런 싸움은 괜찮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아직 여기 뒷맛이 크게 끊어가는 수가 굉장히 찜찜하거든요. 이걸 놓을 때 먹이쳐서 이렇게 패가 되는데 얼핏 보기엔 2단 패지만 이거는 100도 약간 좀 찜찜한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곤란하겠네요. 오히려 백이 곤란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게 지금 둘 타이밍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바로 패를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뒷맛을 노리고 있는 거는 파닐러 선수가 노리고 있습니다. 김지석 구단은 그 부분을 나오면서 여길 이제 흑이 막아봐도 뭐 끊어서 이 석점을 잡으면서 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단수 친 다음에 이어서 이런 거는 흑이 아주 망하는 그런 길입니다. 역시 끊어가는 뒷맛이 문제일 텐데요. 바로 끊어가질 않네요. 지금 파닐러 일단 이렇게 둔 이유는 요거 뒀을 때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 버리면은 귀에 살아도 이상하다. 살아도 이상하다. 지금 여기 그러니까 뭐 살기야 살겠죠. 이거 두고 때려내면. 근데 이제 하변 쪽을 지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이 돌도 붕 떠 있고요. 네. 이거는 당연히 흑이 이상하겠네요. 네. 차라리 이 수를 덜 내더라도 일단 손 빼면 이쪽은 압박을 할 수가 있고 여기 뒷맛 신경 쓰이지 않느냐 받아라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백은 그냥 받아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 받아주면 받아주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여기 선수 아니냐. 넘어가면 내가 그때 받겠다 이런 뜻인데 흑도 이거는 너무 백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흑은 그래도 지금의 수순이 백이 좌하기를 깔끔하게 잡으면 내가 여길 끊어서 이렇게 집을 만들겠다라는 뜻이었는데 거기까지 백이 지켰기 때문에 흑의 다음 수는 무조건 끊어서 좌하기 쪽 수를 내려가야 됩니다. 무슨 참고도죠? 네. 그렇죠. 바로 패를 걸었을 때 패를 하라고 하네요. 아예 빠져서 패를 하고 2단 패 같은 것이 아니라 만패불청을 해라. 네, 여기 끊는 패감 좋은 패감이지만 안 받고 딴에서 해소하고 나면 잡아야 되는데 여기 나오면은 곤란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흑이 하변이 엄청나게 강력한 패감은 없다. 네. 그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이었다가는 또 이런데도 두겠네요. 괴로운데 이거는. 이거 근데 물론 백도 여기를 당했을 때 좀 괴로운 게 있어서 이 싸움 뒤도 조금 서로 복잡하긴 한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쳐야 되나요? 자, 이게 낫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때려내고 뭐 이쪽을 때려내면 이쪽을 압박을 가고요. 또 이게 뒷맛이 훨씬 더 나쁘니까. 나을 것 같습니다. 백은.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백이 좀 괜찮다. 이렇게 이제 절에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죠. 여기 두고 패하고 흑이 하변을 어떻게 두수를 둬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걸 막아서 이렇게 두는 거는 순서만 아까랑 많이 달라졌을 뿐이지 아직도 여전히 탈출할 수 있다.
이런 이게 겁니다. 아주 괴롭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백이 완벽한 성공입니다. 오히려 전투의 결과는 네, 참 이렇게 힘들게 전투했는데 처음에 이걸 빠져서 버린 거와 거의 흡사한 결론이라는 게 결국 두 개 다 먼 길 돌아왔지만 결과는 좀 비슷한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김지석 구단의 수익기가 좀 먹힌 것으로 좀 보이고요. 그래도 끊어갑니다. 띄었어요. 이것도 지금 패인 거죠? 네. 여기를 두고 여기를 있는 수가 되면 좋은데 여기를 단수 치고 때려버리면은 유감과가 됩니다. 바로 바둑이 끝이 나죠.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백의 수는 여기서 여기를 단수 치는 수밖에 없고요. 단수 치고 먹이 치고요. 다시 뒤로 잇게 되면 흑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빅을 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빅을 내게 되면 이곳이 백이 먼저 오게 됩니다. 이거는 백의 완벽한 성공이죠. 더군다나 이 모양도 나중에 백이 또 빠지게 되면 이 흑돌도 못 살아 있거든요. 많이 괴롭죠. 이게 빅인 상태에서 이 돌이 잡히면 이것도 다시 잡히는 거니까요. 이거는 흑이 아주 괴롭습니다. 그렇다면 흑은 빅을 낼 수가 없고요. 6기를 잇고 패는 패입니다. 그러니까 김지석 구단의 의도는 아까 그 단패보다 이렇게 패를 해서 때려내면은 여기를 드러내서 해소를 하니까 더 깔끔하다. 네, 그런 의도인데 약간 흑 입장에도 다른 것은 같은 진행이 됐을 때 바로 패를 안 들어가도 돼요. 아니요, 거기면 큰일 나죠. 네, 여기 지금 먼저 두고 있고 이것을 있고요. 네, 단수치고요. 여기서 흑이 바로 패를 안 들어가더라도 이 모양은 한 수 늘어진 패의 모양이 돼 있습니다. 자체로.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으로 생각하고 이게 더 김지석 구단 낫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한 수 늘어진, 그러니까 흑이 손 빼는 걸 못 봤을 리는 없고요. 그게 더 이제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또 깔끔한 처리를 좀 원하는 김지석 구단이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바둑 자체가 뭐 두 선수 모두 정말 벼랑 끝 수익기 싸움을 하고 있어서 한 수 한 수가 어렵네요. 여기서는 뭐 필연의 필연이긴 하지만 그 형세 판단, 그렇죠. 그 판단이 어려워요. 굉장히 복잡한 싸움. 이 바둑은 뭔가 끝까지 치열하겠네요. 시작 전에도 파넬러 7단이 파고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지석 구단도 역시 파고들면서 치열하면서도 복잡한 싸움들이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자기 같은 경우가 좀 전에 이야기하신 대로 패가 그냥 바로 진행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패를 들어간다는 것은 흑이 뭐 알아서 지겠습니다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네. 흑은 역시 이제 한 수 늘어진 패를 놔둔 상태로 하변 쪽 너무나도 큰 자리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마늘모 하고 그다음에 마늘모 주는 게 정확한 수순이죠. 흑집도 근데
결국은 우하 쪽에 제법 아주 큰 집은 아니지만 네. 집은 좀 나고 있네요. 백도 좀 신경이 쓰였는지 패를 하나 드러냈고요. 혹시 저희 감각도 저길 두고 싶다 그랬는데 파넬러즈 일단 얼마나 두고 싶었으면 젖혀놓지도 않고 일단 갔습니다. 네. 다시 백도 패를 하나 드러내겠네요. 역시 근데 저렇게만 되면은 저는 백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지금 김지석 구단은 뭔가 본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끊어가네요. 역시 김지석 구단은 끊는 게 신경이 쓰였어요. 아, 이거는 너무 낙관인데요. 일단 파닐러 7단 지금 부분만큼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좌상기 같은 경우는 지금 김지석 구단이 둔 곳이 굉장히 강력한 곳이고 이제 막가서 두게 될 경우에 치받고 단수 치고 호구 쳐서 살면 된다 이런 거죠. 만약 이렇게 진행이 되면 흑이 손을 빼서 아까 한번 보여줬었죠. 뭐 이런 데를 지킨다든지 아니면은 반대쪽을 지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부분도 나중에 이제 또 한 번 눌러가는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마 판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넬러 7단이 고민해야 될 건 좀 많겠네요. 저쪽 좌상 쪽의 전투를 다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고민할 것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 일단 인공지능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흑이 좀 괜찮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엘프고는 막상 조금이 아니네요. 흑 친화적이잖아요, 엘프고가. 아,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들이 이제 다들 흑이랑 백 이제 승률 그래프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흑을 조금 더 이제 잘 쳐주거든요, 승률 그래프를. 근데 아래쪽으로 젖히면 거의 75%입니다, 흑이. 그래도 이제 바둑칩으로 치면 반면 10집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10집, 반면 10집 정도. 굉장히 미세한 차이인데 덤 7집 반이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지금 엘프고는 적어도 흑이 좋다 보고 있고 김지석 구단은 적어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희가 김석 구단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김석 구단이 그 전에 뒀던 한 몇 수의 수순들로 유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의 흐름이라든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 바둑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유추가 가능한데 지금 적어도 김지석 구단의 행마는 분명 본인이 좋다라는 느낌의 행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좋은 줄 알았는데 그냥 약간 기분 좋은 정도, 뭐 이 정도로 판단할 확률이 꽤 높을 것 같아요. 딱 그 말씀 맞을 것 같아요. 꽤 좋은 줄 알았는데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니구나. 네. 약간 이런 느낌. 확실히 김지석 구단이 저희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느낌까지도 뭔가 좀 전달되는 느낌, 그 전달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는데 일단 붙여가면서 저쪽에서 좀 넘어가면 살면 나쁘진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쉽게 처리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위로 쉽게 두는 것보다는 역시 밑으로 젖히는 게 훨씬 괜찮은 수로 보이고요. 지금 뭐 중국의 절의 인공지능은 위로 막는 변화도에 대해서 보여주는데 진짜 쉽게 두네요. 할 거 다 교환하고. 네, 여기까지만 딱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서 봤을 때 최소한 여기는 몰라도 사람이라면 이 교환은 못 하잖아요. 아깝죠. 네, 너무 아까워서 나중에 단수 칠 수가 있으니까요. 단쳐서 살릴 수가 있는데 집으로 8집이라고 해야 될 집이 오히려 흑이한 집이 나는, 그러니까 집으로 한 9집 정도 득볼 수 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웬만하면 못 할 겁니다.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인공지능들이 막는 것 한쪽은 막는 거 한쪽은 젖히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나 안영준 해설위원은 둘 다 여기 쪽이 좀 더 입맛에 맞는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왜 입맛에 맞냐면 일단 집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백이 우변을 먼저 두는 상황. 그 흑이 선출 잡고 우변을 흑이 먼저 두는 상황. 그냥 먼저 실리를 챙겨주기 편하거든요. 사람의 심리상. 그러니까 그거죠. 우변은 저희가 도저히 그 계산할 수 없는 영역 밖이라서 그렇죠. 뭐 그냥 먼저 둬도 어디 둬야 될지 모르겠고. 깨지면 깨지는 대로 대처하자 이렇게 이런 네. 느낌이라면 차상은 그래도 두면 집으로 혹시 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젖히는 선택을 좀 하고 싶은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파닐러 일단 좀 생각이 깊게 들어갔네요. 충분히 장고가 이해가 되는 장면인데요. 근데 파닐러 7단은 쉽게 처리했어요. 굉장히 쉽게 처리했어요. 일단 백은 이제 치받고 넘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파닐러 7단의 생각은 좌상기는 백한테 쉽게 조금 내어줄지어도 우변을 크게 먼저 지켜가는 게 더 괜찮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간명한 선택을 한 거죠. 밑으로 젖히면은 아까 저희가 보여준 참고도도 있습니다만 훨씬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백은 뭐 한 점을 연결을 해야 될 테고요. 거길 밀어요. 이거는 흑으로 하여금 이제 손을 못 빼게 하겠다. 대신에 여길 끊을 때 만약에 이렇게 이을 생각이면은 이거는 뭐 득이 없잖아요. 전혀. 이거는 뭐 호구 친 거보다 당연히 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김지석 구단의 생각은 여길 두면 끊어서 이거 뭐 두 대국자 모두 저희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를 빨리 지금 들어가고 싶다. 그러니까 파닐러 7단도 그냥 쉽게 정리하고 우변을 두고 싶다. 김지석 구단도 상변을 빠르게 정리를 하고 우변을 가고 싶다. 대국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국자들은 우변이 두고 싶은 상황이에요. 네. 저희는 해설하는 저희는 우변을 두기 싫다 했는데요. 두 대국자는 우변이 두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미세한 가운데 후반전을 맞이하는 바둑인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